산 음식이 사람을 살리고 죽은 음식이 사람을 죽인다. 좋은 식생활 습관만이 건강 나이와 수명을 늘려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조승우 한약사의 완전 배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채소 과일식이 어떻게 질병과 비만을 몰아내는지를 중점적으로 알아봤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자연 치유는 구체적인 방법도 중요하지만 저자가 생각하는 치유의 원리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리를 이해해야 실천하기도 쉽더라고요. 지난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완전 배출 1편과 함께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채소 과일식의 치유 메커니즘을 이해했으면 이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좋아졌는지 알아봐야겠죠? 책 내용에 앞서 우선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원래 채소 과일을 좋아하는 편이라 잘 챙겨 먹긴 했는데요. 조승우 한약사님의 책과 영상을 보고 평소보다 늘려서 먹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하루에 한두 끼 정도는 채소 과일로만 먹었는데요.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완전 배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던 커피를 끊고 대신에 레몬수를 마신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커피가 체질적으로 맞지 않았는데도 그 맛과 향, 특히 각성 효과 때문에 끊을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요. 끊고 나니까 왜 진작 끊지 못했을까 싶을 정도로 수면의 질은 물론 건강해진 느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채소 과일식을 어떻게 실천하고 어떤 효과들이 있었는지 생생한 체험 후기와 함께 저자가 레몬수나 착즙 주스와 같은 무첨가 주스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우 한약사의 완전 배출,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완전 배출 사례 1. 울산에 거주하는 26세 남성의 사례입니다. 전신의 아토피가 3주 만에 사라졌고 모든 수치가 정상이랍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아토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엔 이마와 등이 진물로 뒤덮여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정말 무서웠고 두피에서는 진물이 물처럼 뚝뚝 흘러내린 적도 있습니다. 아토피는 완치할 수 없으며 평생 친구로 생각하라는 의사의 명령에 기겁한 적도 있습니다.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중류수 목욕, 녹차 세안, 목초액 바르기, 달맞이 꼬뉴 먹기, 스테로이드 주사, 항히스타민제 복용, 비타민C 메가도스 등을 해봤지만 딱히 효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식단이 해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1일 1식, 3일 단식, 보디빌딩 식단, 저지방 채식, 자연식물식 등을 거쳤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깨끗한 식단을 유지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며칠 잘하다가도 입이 터져서 국밥 투어도 하고 숯불구이 치킨을 주 3회씩 먹은 적도 있습니다. 어려워서 우울증이 올 것 같았습니다. 넘어지면서 실패하고 폭식하면서도 식단의 중요성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지방 자연 식물식을 하면서 목과 얼굴을 제외한 모든 아토피가 사라졌습니다. 한 2달 넘게 지속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스테로이드제를 끊게 되었고 채식이 답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좀처럼 호전되지 않아서 프로토픽 연고를 목과 얼굴에 발라야 했습니다.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서 만족은 했습니다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토피 환자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조승우 원장님의 채소 과일식 책을 지인분께 받았는데 오늘 돈가스를 먹는다고 해도 내일 다시 채소 과일식을 실천하면 된다라는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강박관념 없이 편하게 식단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주 동안 완벽하게 채소 과일식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승우 한약사님의 죽은 음식이 아닌 산 음식을 먹어라 라는 원리로 이론적인 무장을 하고 한국에 번역된 책 산 음식 죽은 음식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황성수 박사님도 현미를 생으로 먹으면 현미밥보다 질병이 빨리 낫는다고 하셨습니다. 우선 물에 불린 현미, 각종 채소와 과일, 미역귀, 당근, 사과를 넣은 무청과 주스 등을 먹었습니다. 자연 식물식도 충분히 건강하고 좋은 식단이지만 채소 과일식에 비해 시간이 더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주에는 크게 효과를 못 느꼈고 오히려 더 간지러웠던 것 같았지만 저는 이것이 명현현상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2주가 넘어가니까 내 생에 이렇게 얼굴이 부드러운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얼굴 혈색이 좋아졌습니다. 그 당시 친구 결혼식에 가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진짜 제 인생 레전드 피부 사진이네요. 채소 과일식 첫째 주에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간 수치가 3배가 높게 나왔습니다. 채소 과일식 초기에 몸 구석구석에 있는 독소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해서 특정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승우 원장님의 말을 믿고 확신을 하고 3주를 완주한 후 피검사를 받았는데 모든 수치가 정상이라고 합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고지혈증, 높은 콜레스테롤까지 모두 채소 과일식으로 잡았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어릴 적부터 장이 좋지 않아 묽은 변을 봤는데 채소 과일식 이후 바나나 모양의 황금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거의 안 납니다.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은 비염은 거의 필연적이었는데요. 코가 항상 막혀 있어서 숨도 입으로 쉬고 코맹맹이 소리로 말했는데 채소 과일식 초기에 맑은 콧물이 주룩주룩 며칠 동안 나더니 비염까지 사라졌습니다. 어릴 때 사진을 보면 항상 한 손에 휴지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은 하루 한두 장, 그것도 거의 안 쓰는 듯 합니다. 완전 배출 사례 2. 서울에 거주하는 47세 여성분의 사례입니다. 이러다 신선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주위의 친한 분들은 저를 화장실에 잘 못 가는 사람이라고 정의 내릴 정도로 변비가 심했습니다. 항상 아프다, 힘들다, 피곤하다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았고 아이들도 엄마는 집에서 쉬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무력감과 불면증과 위경련이 심했고 한밤중 숨이 막혀서 일어나거나 가위 눌리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병원도 다녀보고 한의원도 다녀보고 독소 제거 처방도 받아보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무엇인가 이끌리듯 조승우 원장님의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작심삼일하는 셈치고 채소 과일식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첫 식사를 시작해 6시쯤 마무리하는 패턴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과자나 빵 같은 공장 음식을 자연스럽게 끊을 수 있었습니다. 밀가루, 술, 탄산수, 커피 등도 옛 애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간혹 밀가루가 입에 들어가거나 고기를 먹게 되더라도 다음날 더 많은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서 편안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벌써 100일이 지나갑니다. 제가 제 의지로 100일을 넘게 했던 것은 평생 2번째로 기억합니다. 놀라운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변비 제로입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을 규칙적으로 가는 여자가 되었다니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변비로 고생하다가 노폐물이 완전히 배출되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냉장고에 남은 유산균을 어찌 처분해야 할지 살짝 고민 중입니다. 두 번째는 피부입니다. 뱀살이나 닭살 같은 피부였고 많이 건조했는데 내가 내 몸을 만져보아도 오오라 하는 보드라움이 있습니다. 매번 샤워할 때마다 신기한 생각이 들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얼굴빛이 좋아졌다는 소리를 매번 듣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체중입니다. 지방덩어리가 7kg 이상 사라졌습니다. 60kg이 53kg으로 빠졌습니다. 칼로리도 계산하지 않고 다이어트 약도 먹지 않았는데 그야말로 저절로 빠졌습니다. 네 번째는 수면입니다. 채소 과일식을 하기 전에는 병원 처방으로 수면 유도제를 먹어야 잠들었는데
지금은 약도 없이 10시면 졸려서 침대 속으로 쓰러집니다. 아침에도 가뿐하게 눈이 떠집니다. 주 3일 새벽 수영을 가는데 몸이 너무 가볍습니다. 5번째는 등과 허리와 목이 수시로 뻐근하고 시큰거려서 한 달에 여러 번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최근에는 한 번도 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은 제 마음의 변화입니다. 음식을 바꾸면 몸이 바뀌고 몸이 바뀌면 영혼이 바뀐다라는 글을 읽고 긴가민가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몸속의 노폐물이 완전 배출되고 마음속의 독소도 완전 배출되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잔소리도 줄었고 마음이 평안해져 옵니다. 매사에 의욕이 생겼고 스트레스도 덜 받습니다. 1년 후 그리고 3년 후에 제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신선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평생 이 길에서 방향을 바꾸지 않을 것이란 확신입니다. 완전 배출 사례 3. 전북 익산에 거주하는 43세 여성의 체험 사례입니다. 고지혈증의 당뇨였던 제가 피검사 결과 모두 정상으로 나왔고 몸무게 40kg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애를 낳을 때마다 10kg씩 불어나 한때 80kg까지 찍었고 고지혈증에 당뇨까지 왔던 1인입니다. 저는 방향성을 잃었고 우울증도 살짝 왔고 폭식증에 거식증에 운동 강박까지 생겼습니다. 52kg까지 줄였지만 건강이 악화되고 체중 감량에 대한 강박과 스트레스로 매일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조승우 원장님의 동영상을 접했고 책을 읽으면서 이것이 내 살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채소 과일식에 돌입했고 현재 43에서 46kg 사이를 유지 중입니다. 솔직히 100% 채소 과일식을 지키지 못했지만 8대 2 정도 실천한 듯합니다. 2년 전엔 채소 과일식 자체도 몰랐습니다. 철저히 단백질 신화에 세뇌당해 하루 먹어야 하는 양만큼의 단백질을 먹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샐러드는 좋아했지만 샐러드에 닭가슴살,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 달걀, 치즈 등 좋다는 오일까지 넣어 매일매일 챙겨 먹었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먹거리라 믿었거든요. 믿었던 건강식품에 돈을 쓴 것이 지금은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단백질 생활을 시작하면서 콜레스테롤과 당뇨 수치는 더 올라갔었으니까요. 지금은 채소 과일식과 자연 식물식에 대해 눈을 떴고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며 8개월째 실천하고 있습니다. 채소 과일식을 시작하면서 나를 믿고 고지혈증 약을 과감하게 끊었습니다. 얼마 전 피검사 결과 모두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의사는 아직도 제가 약을 먹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잘 유지되고 있으니 약을 계속 잘 먹으라고 하더군요. 현재 저는 폭식증, 체중 강박, 운동 강박 등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배불리 먹으면서도 40kg대 체중을 계속 유지 중입니다. 기립성 어지럼증과 불면증이 치유됐고 만성 비염이 사라졌습니다. 채소 과일식을 실천한 이후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다면 믿으시겠는지요? 채소 과일식을 알게 된 것이 저에겐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아픈 것이 비정상이고 건강한 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채소 과일식은 정상으로 돌아가는 치료식입니다. 이제 다이어트는 끝나고 평생 배불리 먹고 날씬하게 살렵니다. 완전 배출 사례 4. 강원도 인제에 거주하는 42세 여성의 체험 사례입니다. 3년 넘어 30년 동안 이 길로 가겠습니다. 저는 미디어에서 줄곧 봐왔던 서구식 패턴으로 식단을 관리했습니다. 아침에는 베이글과 원두커피 한 잔, 시리얼과 달걀을 먹으면서 이 정도면 멋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잘 살고 있다라고 만족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선진문화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10년 전부터는 영양제와 건강보조식품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마다 영양제를 챙겨 먹는 모습을 보고 내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영양제를 한 움큼씩 털어넣을수록 나의 위장은 기력을 잃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위경련 증상으로 응급실로 행하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피부는 점점 검게 변해가고 푸석한 피부와 원인 모를 두드러기 등으로 고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원인을 알고자 수많은 대학병원과 한방병원을 찾아다녔지만 모두 스트레스성이라는 진단만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원두커피를 진하게 몇 잔을 마셨었는데 갑자기 위장의 통증이 심해져서 방바닥에서 대굴대굴 구르다가 끝내는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방법 없이 수액을 맞고 퇴원했는데 이때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위장질환의 근본 이유가 커피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커피의 진실을 자세히 찾아보게 되었고 때마침 조승우 원장님의 동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첫 번째로 할 일은 식습관의 개념 자체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그 간극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커피를 끊고 채소 과일식을 시작한 지 2달 반쯤 되어갑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에도 변화한 것들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비가 사라졌습니다. 변비를 해결하려고 일부러 커피를 많이 마셨는데 그 변비가 채소 과일식으로 저절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원래 변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배변은 아주 쉬워졌고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맑아진 피부입니다. 변비가 해결되면서 동시에 칙칙했던 피부가 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얼굴색이 맑아졌으며 반들반들 윤기가 흘렀고 잡티도 옅어졌습니다. 그리고 눈 밑에 다크서클 또한 몰라보게 옅어져 갔습니다.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는데 다크서클이 어디 갔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라는 질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맑아진 정신입니다. 머리가 항상 묵직하고 무엇을 생각하려면 회로가 멈춰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는데 채소 과일식 이후 묵직했던 증상이 사라지면서 한결 맑아지고 똘똘해진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소와 과일, 견과류와 현미밥을 먹고 싶은 만큼 충분히 먹었더니 허기짐의 증상은 없어지고 디저트에 대한 갈망 또한 사라졌습니다. 억지로 안 먹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자연스럽게 먹고 싶지 않게 되었습니다. 몸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꾸준함이라 대답할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든 3일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년, 그리고 30년은 즐거움과 당위성이 없으면 행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 당위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이 아니라 정신과 육체는 본래 자연과 하나라는 확신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즐거움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3년, 그리고 30년을 행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완전 배출 사례 5. 서울에 거주하는 53세 여성의 사례입니다. 변비가 드라마틱하게 사라지고 줄줄 흐르던 콧물이 멈추었습니다. 저는 2019년 11월 유방암 확진을 받았고 2020년 1월 유방암 수술을 했으며 수술 후 항암 8번, 방사선 21회를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 중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지독한 변비였습니다. 화장실을 거의 가지 못했는데 3, 4일에 한 번 새똥만큼 변을 보니 몸은 늘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각종 변비약을 먹어봤고 물도 하루 2리터 꽉 채워서 마셔봤지만 소변만 볼 뿐 화장실 가기는 늘 어려웠습니다. 변비로 고생하던 중에 조승우 한약사님의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평생 그다지 채소와 과일을 즐기지 않았던 저에게 그의 동영상은 충격이었습니다. 암 환자인 저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채소 과일식을 실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암 환자는 소화 및 흡수가 일반인들보다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 및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채소를 살짝 익힌 다음 과일을 추가해서 믹서기에 모두 갈아 넣었습니다. 갈아 놓은 채소와 과일은 국 한 그릇 분량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매일 아침 천천히 떠서 먹고 있습니다. 4개월째 이것이 저의 아침 식사입니다. 점심 식사는 현미에 나물 반찬 위주의 일반식을 합니다. 채소로 비빔밥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저녁 식사는 깨끗이 씻은 채소를 보기 좋게 한 접시에 담아 생으로 천천히 씹어 먹습니다. 그렇게 4개월 동안 먹었는데 효과는 그야말로 놀랍고 드라마틱했습니다. 첫 번째, 매일 쾌변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꺼먼 변이 끝도 없이 나왔습니다. 쏟아내는 변의 양이 어마어마해서 내 몸에 무슨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닐까 덜컥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마치 아이를 출산했을 때처럼 뱃속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왔습니다. 매일 변이 나오고 또 나왔습니다. 내 몸에 쌓여있던 숙변과 독소들이 약 4개월간 모두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두 번째, 매일 2끼를 채소 과일식으로 하고 나니 내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고 놀라운 체중 감소가 이어졌습니다. 56.3kg에서 48.6kg으로 쭉쭉 빠졌습니다. 몸속에서 무려 8kg의 노폐물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변비가 드라마틱하게 싹 사라지니 아랫배도 덩달아 홀쭉해졌습니다. 붓기가 빠졌는지 신발이 꽉 끼지 않아 발이 가뿐했습니다. 세 번째, 줄줄 흐르던 콧물이 멈추었습니다. 늘 비염으로 고생해왔기 때문에 기괴한 소리에 재채기를 해서 주변에 민폐를 끼쳤었는데요. 채소 과일식을 실행하면서 더 이상 콧물로 고생하지 않게 되었고 주머니에 손수건을 갖고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채소 과일식이 몸속 독소를 완전히 배출해준다는 이론을 직접 경험하게 된 셈입니다. 채소 과일식의 가장 큰 장점은 암 환자로서 더 이상 식사 준비에 부담이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현미 도시락을 챙기지 못했어도 주변에 먹을 만한 식당이 없어도 채소와 과일은 어디서든지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3가지 변화들보다 중요한 것은 4개월 동안의 성취감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암 치료에 있어서 이러한 성취의 경험은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현재 저는 200일째 채소 과일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완전 배출 사례 6. 천안에 거주하는 41세 여성의 체험 사례입니다. 8년 고생한 건선 피부가 한 달 만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저는 89kg의 고도비만 여성이었습니다. 또한 18년 고생한 건선 피부가 한 달 만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20대 초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건선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출산 후에는 점점 심해졌고 그때마다 스테로이드로 눌러줬습니다.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한약부터 시작해서 목초액, 편백나무, 광선치료, 스테로이드 등 수많은 비용을 지불했지만 허사였습니다. 한여름에도 반팔과 반바지는 꿈도 꾸지 못했고 외출 시에는 긴 바지에 팔토시를 끼고 다녔습니다. 전후 68호 냉동실에는 소와 돼지와 닭이 항상 대기 상태였습니다. 냉동만두, 떡볶이, 스팸, 소시지도 가득했습니다. 라면 스프를 조미료로 쓸 정도로 자연의 맛을 몰랐습니다. 커피와 술은 안 먹었지만 채소와 과일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과일은 살찌고 당이 오른다는 헛소문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선물로 들어온 과일은 항상 상해서 버릴 정도였습니다. 상추나 양배추를 먹으면 설사를 하거나 속이 더부룩해서 채소는 나랑 안 맞는구나 생각하고 피했습니다. 또한 저는 대식가였습니다. 식당에 가면 2, 3인분씩 먹었고 회전 초밥집에 가면 2, 30접시, 집에서도 라면 2개 기본에 치킨을 곁들였습니다. 식후에도 단짠단짠 간식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과식과 폭식에 때론 토하기까지 했습니다. 후회는 했지만 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조승우 원장님의 동영상을 접하고 책까지 사서 읽었습니다. 벌써 채소 과일식을 한 지 30일이 되었습니다. 설사 육류나 패스트푸드를 먹더라도 다음날 해독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편하게 실천했습니다.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채소와 과일의 비중을 늘려갔습니다.
가장 먼저 살이 5kg 정도 빠졌습니다. 예전에는 목 끝까지 음식이 차올라도 멈출 수 없었는데 지금은 3분의 1만 뱃속이 차도 멈출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과자와 피자와 치킨과 라면이 눈앞에 보이면 참을 수 없었는데 지금은 안 먹어도 괜찮아로 바뀌었습니다. 일하면서 힘들거나 식사 시간을 놓치면 손이 떨렸는데 이제는 가뿐해졌습니다. 아침에도 항상 잠에 취해 있었고 쉬는 날은 잠으로 시간을 날려보냈는데 지금은 알람 없이 눈이 반짝 떠집니다. 퇴근 후 기본 새벽 1시, 2시까지도 잠을 못 잤는데 지금은 스르륵 빨리 잠이 잘 들어 신기합니다. 묽은 변에서 바나나형으로 바뀌었고 화장실에서 20분 이상 힘들었는데 5분 만에 끝내고 있고 잔병감도 사라졌습니다. 가장 큰 효과는 역시 건선입니다. 각질과 뾰루지가 신기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환부의 색깔도 살색으로 변해갑니다. 온몸에 바르는 스테로이드 젤을 끊었지만 얼굴만은 계속 바르고 있었는데 이것도 끊었습니다. 그새 입맛도 변했는지 잘 먹던 족발과 뼈 해장국에서 비린맛이 납니다. 솔직히 비만과 건선은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10년 가까이 수백만 원씩 들여 무엇을 해도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채소 과일식 한 달 만에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앞으로 꾸준히 실천할 것을 자신 있게 다짐합니다. 완전 배출 사례 7. 부산에 거주하는 57세 여성의 체험 사례입니다. 석 달 만에 8kg이 줄었고 매일 한 번씩 바나나 변을 봅니다. 저는 또래들보다 키가 큰 편이다 보니 살이 쪄서 덩치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채소 과일식 110일차를 보낸 지금은 77kg에서 8kg 이상 줄어들었고요. 특별히 고기나 가공식품을 먹지 않으면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목표 체중을 향해 열심히 가고 있는데 목표 달성 후 조금 더 감량해 볼 생각입니다. 사실 살을 빼려고 시작한 채소 과일식이었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결과들이 한꺼번에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변비가 사라졌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당신이 먹은 것의 결과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당신이 먹은 것이 당신의 방귀 냄새를 만든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기나 가공식품을 먹은 후에는 스스로 부끄러울 정도로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그러나 채소 과일식 이후 방귀를 잘 뀌지도 않고 뀌더라도 냄새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심한 변비로 일주일에 한두 번 보던 것을 이제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힘들이지 않고 휴지가 필요 없을 정도로 바나나처럼 매끈한 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빠지던 머리가 멈추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길래 역시 세월은 비껴갈 수 없구나 체념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나풀거리는 것이 싫어 뒤로 질끈 묶고 일을 하는 제게 다들 머리숱이 너무 적다고 뒤에서 입을 모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숱이 많아 파마를 하면 추가 요금을 내야 했었는데 말이죠. 채소 과일식을 시작한 이후 빠지는 머리카락을 모아 사진을 찍어두었는데 2분의 1에서 3분의 1, 4분의 1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머리카락이 빠졌던 모공에서 자라 올라온 짧은 머리카락이 빼곡할 정도입니다. 다시 나고 또 자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더 이상 손톱이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자라도 자꾸 부러지고 찢겨서 항상 손톱을 짧게 깎아야 했었습니다. 채소 과일식을 하면서도 습관처럼 짧게 잘랐는데 어느 때인가 바빠서 깎을 타이밍을 놓쳐서 꽤 길었는데 웬걸 부러지지도 않고 찢기지도 않고 오히려 탄력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은 지 거의 9년 정도 됩니다. 당뇨 전 단계로 진단을 받았지만 약은 먹지 않고 계속 지켜보는 중입니다. 2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약을 받고 6개월에 한 번씩 피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검사를 받아왔는데 최근에 그만둘까 생각 중입니다. 질병의 숫자가 4만 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잦은 검사가 새로운 질병을 만든다는 조승우 원장님의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료 기록부에 쓰인 숫자가 아니라 현재 제가 느끼는 컨디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요? 제가 산 음식을 강조하면 당신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채소와 과일만 먹고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가령 아침에 무청과 주스를 먹고 출근하고 점심에 사과와 바나나를 먹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데 으슬으슬 저녁비가 내립니다. 날씨가 엄청 춥고 눈 내리는 겨울에 밖에서 들어오면 따뜻한 국물이 생각납니다. 도저히 과일과 채소를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인류의 조상이라 불리는 침팬지는 아직도 밀림에서 과일과 나뭇잎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럽과 아시아 등 추운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불을 발명해서 목숨을 이어왔습니다. 일종의 살기 위한 자구책입니다. 시베리아 한복판에서 어찌 채소와 과일을 구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7대3의 법칙으로 드시라고 강조합니다. 과일과 채소와 무첨가 주스를 7로 하고 나머지 3은 마음껏 드셔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마음껏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저는 몸에 좋은 음식 순서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산 음식, 채소, 과일, 무첨가 주스 등. 2. 익힌 통곡물, 현미밥, 나물, 고구마, 감자 등. 3. 각종 육류,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 등. 4. 공장 음식, 빵, 과자, 케이크, 라면 등. 5. 가공육, 소세지, 햄, 베이컨 등. 1번을 주식으로 하고 2번을 마음껏 음식으로 하면 됩니다. 국물이 생각나시면 멸치 대신에 표고버섯과 다시마와 양파로 육수를 내면 맛이 깔끔합니다. 그 육수에 감자국이 생각나면 감자를, 두부찌개가 생각나면 두부와 된장 등을 넣으시면 됩니다. 따뜻한 국물에 현미밥을 해 드셔도 좋겠고 감자나 고구마를 쪄서 드셔도 좋습니다. 이처럼 육류나 공장 음식이나 가공육을 먹지 않고 오직 채소와 과일과 곡물만으로 식사하는 것을 자연식물식이라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일찍이 자연의 식물에 기반한 식단이란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미채식의 선구자, 황성수 박사 등 많은 분이 자연식물식을 계속 주창하고 계십니다. 서양에서는 일찍이 존 맥두걸 박사가 맥두걸 박사의 자연식물식을 펴내면서 최근까지 50에서 60년 동안 열렬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동물의 방을 주장하는 비건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비건이 육류만 없으면 가공된 채식도 허용하는 반면 자연식물식은 육류도 가공된 채식도 허용하지 않는 순수 채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7대3의 법칙에서 7을 채소와 과일과 무첨가 주스로 드시고 나머지 3은 마음껏 드십시오. 그 마음껏 음식의 3을 위에 있는 2번 각종 익힌 통곡물로 채우신다면 당신은 100점 만점에 120점이 되는 셈입니다. 매일매일 몸속 쓰레기가 1도 남지 않게 배출하는 식단이기 때문입니다.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비만과 질병에 도저히 걸릴 수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무첨가 주스는 절대 혈당 피크를 올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을 마시기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손님이 오면 차를 내놓고 밖에서 친구를 만나도 커피와 술을 마십니다. 이 마시는 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 관계 형성에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갑자기 독재자가 나타나 액체로 된 모든 것을 절대 금한다 라고 명령을 해도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를 숨어서 몰래 마실 것입니다. 어차피 무엇을 마셔야 한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마실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역시 과일과 채소로 만드는 즙과 주스입니다. 저는 이 과일과 채소에 물 이외에는 어떤 것도 첨가하지 말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중에서 파는 주스류는 거의 모두 설탕과 화학물질을 투하합니다. 첫째,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고 둘째, 저장성을 좋게 해서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시중의 주스는 어떤 과일 이름에 탈을 쓰고 나왔다 해도 공장 주스입니다. 제가 굳이 번거롭게 무첨가 주스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주스를 먹으면 당 수치가 더 올라간다고 하는 말은 공장 주스를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맛과 유통기한을 위해 설탕과 화학물질을 듬뿍 투하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직접 갈아 만든 무첨가 주스는 절대 혈당 피크를 올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레몬이 200만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레몬이 얼마나 대단한 과일인지 아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한때 수백만 명의 목숨을 살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8세기 중반 대륙을 횡단하는 선원들에게 괴열병이라 불리는 의문의 질병이 유행이었습니다. 열이 나고 황달이 생기며 치아가 빠지는 무시무시한 질병인데요.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괴열병으로 사망한 선원만 무려 2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영국의 의사 제임스 린드가 이 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대조 실험을 한 후에 민간요법인 레몬을 먹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레몬을 치료제로 해서 각종 과일과 채소도 함께 먹이자 환자들이 급속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것이 비타민C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거리 항해를 하는 선원들은 비스킷과 말린 쇠고기로 연명했으며 살아있는 음식은 거의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영국에서는 괴열병으로 단 한 명의 선원도 잃지 않았습니다. 레몬 덕분에 수없이 많은 선원과 승객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얼마 전에 배우 엄정화 씨가 아침 공복에 레몬수를 마시는 영상을 보고 많은 분이 레몬수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모닝커피 대신 모닝 레몬수를 드실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 외에 각종 비타민과 유기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예방원 카페에 오시면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더운 물과 찬물을 반씩 섞은 음양탕과 레몬수 사진을 매일 올리십니다. 그리고 레몬수를 마신 후 몸의 변화를 이구동성으로 자랑하십니다. 레몬을 얇게 잘라 물에 넣어 마셔도 되고 반으로 자른 다음 손으로 꾹 눌러 즙을 낸 다음 물에 타서 마셔도 좋습니다. 미국 임상영양저널 발표에 따르면 레몬과 같은 감귤류 과일에는 비타민C와 폴라보노이드가 풍부하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할 경우 매끈한 피부로 만들어줍니다. 특히 여드름에 특효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몬의 항산화 성분인 리모넨과 카테킨이 간에 쌓인 독소와 산소 쓰레기를 배출해주기 때문에 간의 부담도 덜어줍니다. 또한 레몬수는 신장 결석을 예방합니다. 칼슘 등이 뭉쳐서 결석이 되는데 크기가 작으면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결석이 생성됩니다. 즉 콩팥에 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레몬에 함유된 구연산이 옥살산 칼슘 축적으로 생기는 신장 결석을 막기 때문인데요. 실제 레몬수를 마신 사람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신장 결석 발생 비율이 훨씬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레몬수는 체내 지방의 증가를 억제하기도 하는데요. 미국 오클랜드 어린이병원의 연구팀이 173명의 과체중 여성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레몬수를 많이 마신 사람의 체중과 지방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현저하게 감소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섬유질이 많은 반면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은 전혀 없는 다이어트 식품 중 최고입니다. 레몬이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고 위장장애와 역류성 식도염을 발생시킨다는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치아를 부식시킨다는 어처구니 없는 누명도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레몬은 우리 몸을 알칼리성으로 균형 잡아주는 식품이지 산성화시키는 식품이 아닙니다. 몸을 산성화시키는 과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과일은 애초에 인류가 먹을 수 없었고 당연히 인류가 배제시켰을 것입니다. 음식을 인류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판단해야 옳은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구연산 성분이 속을 쓰리게 한다고 하고 어떤 전문가는 몸에 좋다고 말합니다. 저도 물론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것은 어떤 성분 때문에 몸에 좋다고 말하긴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과일, 특히 레몬의 경우 단순히 구연산이나 비타민C와 같은 단일 성분만을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성분이 서로 협력해가면서 우리 몸을 이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과일은 성분이 어떻고 저 채소는 성분이 어떻고 논쟁하는 사이 뼈를 녹인다는 탄산음료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끼어들어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완전 식품인 레몬을 먹으면 치아가 부식된다면서 콜라는 얼렁뚱땅 먹게 만드는 부모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모닝커피 대신 모닝 레몬수로 시작하십시오. 레몬수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은 껍질을 잘 씻으신 다음 얇게 잘라서 그냥 바로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의 양과 레몬의 비율을 어떻게 맞춰야 하나 궁금하실 텐데요. 물 500ml 한 컵에 레몬 반쪽이 가장 적당합니다. 일반 크기의 레몬 한 알에 1리터 비율이 적당한데 드셔보시고 레몬의 양을 늘리거나 물의 양을 줄이거나 하시면 됩니다. 레몬수가 좋다고 해서 하루에 2리터 이상 강박적으로 드시면 위에 탈이 날 수 있으니 오전에 한 컵, 오후에 한 컵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몸에 좋다는 레몬수도 몸이 적응해 나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몬 역시 사과나 토마토나 키위처럼 과육보다 껍질의 영양소가 풍부한 것이 사실입니다. 레몬을 껍질째 갈아 드시는 분도 있고 통째로 우적우적 씹어 드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맛이 없어 다음날 바로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레몬이 싫어지면 레몬수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방법적인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원칙까지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레몬 껍질에 있는 하얀색이 무엇이냐고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식용 왁스입니다. 유통 과정에서 색이 변할 수도 있고 수분이 날아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식용 왁스로 코팅하는 것인데 몸에 크게 해롭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포도당입니다. 귤이나 오렌지 같은 경우도 과육의 당분이 밖으로 빠져나와 마르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인데요. 귤이나 오렌지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깨끗이 씻거나 껍질을 벗기면 전혀 해롭지 않으니 안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가끔 무첨가 주스를 만들 때 거품이 생기는데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묻는 분이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스 거품 발생 여부는 채소나 과일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매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품은 효소가 많은 생채소나 생과일을 주스로 만들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섭취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거품은 특히 양배추를 즙으로 만들 때 더 많이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의 실험에 의하면 이것은 채소의 단백질 성분으로 밝혀졌습니다. 거품을 그대로 마셔도 좋고 그래도 꺼림칙하시다면 산 성분이 많은 과일을 많이 넣어 주스를 만들면 pH 변화에 의해 단백질 변성을 일으켜 거품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레몬으로 충분한데 대단한 맛을 내겠다고 요란하게 섞어 마시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럴 돈이면 차라리 유기농 레몬을 사는데 보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모닝커피 대신 레몬수를 마시는 것은 술과 시끄러운 음악 속 클럽에서 밤새워 놀다가 아침에 일어나 쇼팽을 듣는 것처럼 몸과 영혼을 깨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무첨가 주스 최고의 조합 CCA 착즙 주스를 소개합니다. 음식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힌 홍어와 돼지고기 수육을 묵은지에 싸서 먹는 홍어 삼합이 생겨났고 겨울철 고구마에 동치미 조합도 생겨났고 최근에는 치킨에 생맥주를 같이 먹는 치맥도 생겨났습니다. 저 또한 앞서 말씀드린 레몬수도 마셔왔고 사과 당근 주스도 꾸준히 마셔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꼭 남들이 하는 대로 먹어야 하나? 나만의 독특한 레시피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쉬는 주말마다 과일과 채소를 섞어서 각종 무첨가 주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이와 당근을 넣어 주스를 만들어 보기도 했고 샐러리와 사과를 섞어 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넣으니 맛이 좀 쓰고 저것을 넣으니 맛이 밋밋하고 이것저것 섞으니 별 맛도 없고 어느 날 사과나 당근처럼 사시사철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과와 당근은 저장성이 좋아 우리가 마트에서 아무 때나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처럼 하우스 농사가 발달해서 계절 채소와 계절 과일의 경계가 희미해지긴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간식으로 잘 먹는 양배추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양배추 하나만 착즙기에 넣어서는 약간 쓴맛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근과 양배추와 사과를 넣어 착즙을 내보았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완벽한 조합을 완성했는데요. 당근 1개와 양배추 4분의 1개, 사과 2개, 이런 조합의 착즙 주스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CCA 착즙 주스라고 부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예방원 카페 회원들에게도 권해보았는데요. 만들어 마셔본 후 한결같이 브라보라며 환영해 주셨습니다. 가능하면 당근, 양배추, 사과 순으로 착즙해 주시면 됩니다. 완전 배출 읽어드렸습니다. 채소 과일식이 좋다고 한 번에 식단을 싹 바꾸거나 무리해서 실천하면 금방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으로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완전 배출로 건강해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